오늘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8일 직위원 재판부에 얼토당토한 기상천외한 윤석열 맞춤형 구속기간 산정위에서 풀려난 후 120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은석 내랑특검이요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토요일 2차 소환 조사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어제였습니다. 6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윤석열 2차 소환조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지 하루도 아니라요. 1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주요 일간지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주요 일간지가요.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대동단결했습니다. 대동단결한 오늘의 일간지.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요. 조선일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 일면에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 중앙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0일 만에 재구속기로. 동아일보 동아일보 특검 윤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경 은폐 시도. 경향신문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한겨레 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윤석열이 일간지 대동단결 시켰습니다. 관련돼서 영장 청구했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 허위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좀 많이 나왔죠. 지금 구속영장에는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했던 과정에서요. 당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하면서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라는 이른바 위력 경호를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까지도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건 기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예요.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 이분이 조의대 퇴진 항의하며 법원 난입했을 때 그 사람들 다 영장 기각해 준 사람이에요. 조희대? 예. 조희대 난입이라면 조희대 지난 5월 1일 관련돼서. 그다음에 BHC 사장의 그 횡령 사건도 영장 기각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 이러면서 다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한 그런 판사가 돼서 사실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그 청구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66페이지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두고는 봐야 되는데 사실 차고도 넘치는 지금 윤석열의 지금 혐의가 있고요.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구속을 해놓고 더 보완해서 수사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증거인멸 얘기가 있었는데 SBS가 단독인가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김성훈 비롯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사후 포고문 작성했던 이름이 강희구 변호를 맡고 있대요. 윤석열 지금 변호인단이. 그래서 강희구 그다음에 김성훈 특검 다 소환 조사했는데 너무 웃긴 거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같이 있을 때는 말 못하다가 그 사람이 빠지니까 그제서야 윤석열과 기존에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다른 진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증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피해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구속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이건데 일단 전직 대통령이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이 영장 청구에 하는 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제2의 직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지금 사실상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법관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법부 개혁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면서 사실은
그럴 공산이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요. 조희대 지금 대법원 이쪽이 전체적으로 흔들흔들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큽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 이 불법 개헌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거는 그것 그대로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등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사법개헌 얘기가 연관돼 가지고 이걸 비틀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직위원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직위원이 더 하긴 하지요. 직위원이 더 하죠. 직위원 더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자, 근데 두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는 아니 비상계엄 선포 때 한덕수 같은 경우 한덕수 불러서 9명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부르지 않았고 왜 회의 참석하지 않은 사람 뭐냐. 심의권을 방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참 다른 사람은 잘 눈에 안 띄는데 둘만 눈에 띄더라고 저는. 계엄 선포했을 때 안 부른 사람 2명. 예. 그게 누구냐면 김문수랑 이주호예요. 그렇죠. 왜 안 불렀을까? 네?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김문수가 윤석열보다 나이도 많고요. 스타일이 꼬장꼬장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무슨 꼬장꼬장하게 굴까봐 꼬장꼬장하게 굴까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누굽니까? MB맨이에요. 그렇죠. MB 때 왕차관이었죠. 그렇죠. MB맨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응. 그리고 혹시나 얘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 나중에 이게 수틀려서 잘못되면 다른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봤을 때 탈 없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 법적으로 크게 하자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일단 나중에 탈 없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부른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단 가장 크게는 본인 선호와 맞고 뒷말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김문수나 이주호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편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예.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사업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된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호진의 브리핑 방송에도 있듯이 한덕수가 지금 관련돼서 연관돼 있고요. 지금 윤석열 구속영장에는 한덕수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를 했고 한덕수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 화면이 거의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문건 2개 들고 나오는 거 거기 또 한 명이 이상민이죠. 단전단수 저기 먼 테이블에 종이 쪽지에서 봤다 그래서 그 600만 불을 사날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도 그거 들고 있었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CCTV는 말이 없지만 CCTV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양반 보면 그때 부득불 대통령 후보를 나서고자 했던 이유 날치기 후보 교체를 하면서 정당 후퇴까지 하면서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는 지금 담장이를 걷고 있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냐 담장이 점점 좁아져요.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면 공범이냐인데 저는 한덕수가 걷고 있는 그 담장은요 깜빵 안에 있는 담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인께서도 사주나 점 참 좋아하시는데 그 남편 뭐 일 있을 때마다 봤다 그러잖아요. 뭘 봤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믿을 게 못했어요. 네? 다들 저거야? 사입이야? 사입이 가짜야?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군산의 예진아 씨를 만났어야 돼. 그 예진아 씨가 가장 정확했나요?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했구나. 하여튼 그래서 내란 하면 뭐 안 된다. 내내 깨진다. 뭐라고요? 내란 하면 쿠데타 하면 안 된다라고 노상원한테 얘기했어. 그 예진아 씨가 군산에 그 양반 줄 섰겠네. 응? 줄 섰겠어. 하여튼 지금 9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갖고 윤석열이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증거가 차고 넘치다고 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기각시킨다? 그러면 그 판사는 제가 보기엔 제2의 직위원으로 등극하게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윤석열 구속해야 된다. 차고 넘치는 지금 의혹이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 재판 있을 때마다 이 무더위에 법원 앞에서 윤 어게인을 아주 목청껏 외치는데요. 이 양반들 지금 헛일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보다요. 윤석열 구속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요. 이분들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